여기 잠깐 밖에서 자는데. 밖에서 주무신다고요? 주작인 줄. 안녕하십니까. 대만 여행을 마무리하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시선은 진짜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그 출국장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기분 있지 않나? 부끄러워. 12시가 넘어가지고 차가 다 끊겼습니다. 그랩을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저씨들 엄청 웃기네. 누가 봐도 그랩이 아닌데 그랩인 척 연기를 엄청 해. 오늘부터 베트남 호치민을 시작으로 베트남 북부까지 이동하면서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Coffee? Okay. Okay. City? They have menu? Okay. Coffee? Milk coffee? Sugar coffee? Ice? You coffee milk ice. Yeah, yeah. Okay. Okay. Hot hay cô? No hot à? Okay. Ai không? Okay. Okay, ai yeah, okay. Good ai. Where from? Korea. Korea. Yeah. Okay. This one very cheap.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만. 땡큐. 1,400원이네. 베트남 하면 또 이 밀크 커피 아니겠습니까? 감성 장난 아니죠? 베트남은 항상 이렇게 커피 주면 이 티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진짜 믿기지 않는 가격이다. 1,000원. 엄청 맛있다. 이렇게 달 수가 있나? 초콜릿 맛도 나는 거야. 다들 신기하게 대로변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현지분들 계시고.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가면 완전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랑 함께 또 가시죠. 바이바이. 그 전에 저는 벤탄 시장 쪽에 왔습니다. 제가 현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쪽에서 환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전을 하려면 일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법 환전상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단속하는데, 여기 벤탄 시장 앞에 있는 환전소들은 인증을 받은 곳이라서 그래도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전을 좀 잘 쳐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엄청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여기서 하루를 시작하긴 합니다.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환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쇼핑을 한다든지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겠죠. 그래도 여기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안 될 거야. 전자담배 파시는 분인데 여기 전자담배는 불법입니다. 500만 동이라고 했나? 벌금을 엄청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전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 한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얼마를 줬냐, 저는 200달러 정도 환전했는데 264만 동을 받았습니다. 기준 환율보다 대략 1,000원 정도 더 준다고 보면 되는데,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돈이 좀 구겨지거나 훼손돼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바뀌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전할 때 금액이 차이 얼마 안 나긴 하는데, 또 알뜰하게 바꾸면 커피 한 잔 값 이상은 나오니까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저런 데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장을 한번 구경해야겠죠? 사실 뭐 딱히 살 건 없는데 한 번쯤은 다들 오는 곳이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기도 엄청 오래된 시장인데 코로나 때 한 번 닫은 거 말고는 닫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커피 엄청 많고. 역시 베트남 커피의 나라. 마시면 너무 좋겠지만 들고 가는 것도 일이다. 과일 뭐 이런 거 많고. 여기는 뭐 로컬 시장이라기보다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니까. 좋은 건데?
Uyu trà chocolate tốt coffee. 아, 여기 베트남 맞나? 여기 베트남 아닌 것 같은데? 중화 요리. 아니, 이렇게 달라진다고? 짜장 짬뽕 잘하는지. 아, 이거 한국이네. 오늘 한치에 들어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호치민의 코리아타운인데, 보통 저희가 코리아타운을 생각해보면 미국 LA에 있는 한인타운, 아니면 일본의 시노쿠보, 이런 데가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특별한 역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때 이주를 해서 가시거나 거의 빈민가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어렵게 생활을 하시고,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단어들이 생길 만큼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한인타운이라고 불리는 데 중에 가장 발달하고 되게 신기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의 베이징의 왕징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도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코로나 이후가 아니지. 사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베이징에 갔을 때도 거의 텅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다니시는 분들을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코리아타운 중에 제일 규모가 크지 않을까. 밥을 한 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해외 여행하면서 한식을 거의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오늘 한식을 좀 먹어야겠다. 궁금하다. 강남면허. 미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강남면허는 이기기 힘들다. 냉면 쉽지 않다. 코다리 냉면 하나랑 예. 이거 하나 주세요. 고기만두 하나. 네, 새우고기만두. 새우고기만두 하나. 감사합니다. 완전 제대로네. 면수. 장난 아니네. 한식이라니. 이게 얼마만 먹는 냉면이에요. 저는 평냉파기는 한데 면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다. 이렇게만 먹을 수 있으면 한국 안 가겠다. 너무 좋아. 너무 신나. 한국 안 가도 될 것 같아. 베트남에서 코다리 냉면이야. 가격은 33만 4,800동. 세금이 8% 붙는구나. 18,000원 요 정도 하겠죠? 여기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집값은 비쌀까요? 갑자기 부동산이 궁금해졌어. 근데 어쩌다가 지갑을 여기 잠깐 밖에서 자는데 밖에서 주무신다고요? 원래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제 선배들이 제 아이템을 갖고 튀는 바람에 제가 완전히 상황이 짜증.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지금 싹 도둑맞아가지고 완전히 개판나 버렸어요. 잠시만요.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락처는 제가 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예. 행색을 보아하니 나오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오만동, 아휴, 이거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주작인 줄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네요. 가격만 좀 물어볼까? 살 건 아니지만 물어보는 건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여기 근처에 아파트 가격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아파트 네. 어디? 이 근처에 푸미응 아니 투룸. 투룸 네, 한 달에 얼마지? 얼마예요? 월세 월세. 2 phòng ngủ trong khoảng 25 triệu đến 30 triệu Việt Nam đồng. 두 개의 침실은 2,500만에서 30만 베트남 동 사이이다. 아파트먼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아파트 푸미흥, 슬립 발리, 해피 발리,
rin vali 어, y cho opet man thom 2,500만 동. nè nè y cho man thom 어, sam cho man thom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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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싸네? 이제 또 완전히 다른 동네로 가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느낌일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진짜 몇 층이니? Okay. 오케이, 까만. Okay. 땡큐. 와, 건물이 엄청 높은데? 와, 여기가 랜드마크 81입니다. 누가 베트남 무시하니? 베트남 잘 사는데. 아니, 푸미형 보고도 아파트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 여긴 더 장난 아니네. 이거 아파트 푸미형에서 집 가격 물어본 내가 되게 초라해진다. 거기는 물어볼 게 아니었어. 아파트가 저렇게 있으면 이거는 한 동에 몇 세대가 들어갈까요? 세대 수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동탄 같은 느낌인가요? 그러면 신도시? 여기가 완전 새 건데. 근데 사실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주거 개념을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베트남 사람들도 그럴까?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먼트, 콘도미니엄 약간 이런 개념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가치를 생각했을 때 아파트가 더 좋다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데, 과연 베트남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진짜 좋아 보이기는 해요. 잘 사는 동네 같다. 여기 호치민시가 베트남 전체 GDP의 20%를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제 도시이기도 하고 부가 엄청 쌓이는 도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빈부격차도 엄청 난다는 얘기고, 길 하나만 건넜는데도 이런 상점들이 있잖아요. 이쪽 도로랑 여기랑 온도 차이가 너무 나. 물론 여기도 비싸겠죠? 여기도 비쌀 거야. 여기는 뭐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할 감성이네. 나도 좋아하는 감성이고, 아, 여기 살면 너무 좋긴 하겠다. 이거 약간 서울숲 감성 아닌가? 유럽의 어디라고 해도 믿을 법한 그런 분위기. 아, 여기가 싸이 공강이구나. 한강 아니고요. 안녕. 손 들어주세요. 이걸 보고 누가 베트남이라 그래? 나의 식견이 너무 짧았네. 저는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볼까 합니다. 베트남의 찐 로컬의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호치민의 4군입니다. 호치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아요. 이 4군이 예전에는 우범지대 같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런 위험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예전에 그런 인식들이 남아있어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실 일도 잘 없고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물가도 진짜 싸고 전통적인 주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길쭉길쭉하게 생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걸 튜브하우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튜브하우스의 형태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세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형태였는데 도로의 이면에 있는 폭만큼 세금을 걷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점점 얇아지고 앞뒤로 긴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집의 폭이 한 2, 3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뒤로는 거의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들이 그렇게 전부 붙어 있으니까 양옆으로는 창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앞뒤로 큰 창을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이런 집들도 다 한 건물일 텐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층은 상가를 운영하고 2, 3층은 가족들이 거주하고 위에 뭐 꼭대기층은 세를 주거나 에어비앤비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집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긴 형태를 대만에서도 봤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렇게 집이 얇고 길게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와, 여기는 완전 시장 골목이어가지고 완전 진짜 로컬이죠? 엄청 바빠. 와, 여기도 사람 엄청 많구나.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지나가면서 저번에 봤던 가게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껌승이라는 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태까지 봤던 식당 중에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한데 다 로컬 분이신 것 같아요. 와, 사람 엄청 많죠? 먹을 수 있을까? 얼마지?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돼지갈비 같은 거랑 소세지는 하나 추가했습니다. 사람이 계속 많다. 맛집이다. 맛집이다. 그냥 무생채 같은 거 있고 파 있고 고기가 손바닥만한 게 있어요. 갈비 맛이야. 돼지갈비인데 돼지갈비랑 완전 똑같아. 소세지. 약간 대만 스타일 소세지 같아. 그 대만 소세지도 약간 육부처럼 말려가지고 구웠거든요. 더운 지방은 보관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가 봐. 맛돌이네 이거. 와, 이거 고추절임 진짜 맵다. 맛있다. 오셨어요? 65,000동. 아무리 올려치고 내려치고 옆으로 쳐도 65,000동 실화냐고. 아,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덥다. 이런 데서 베트남 체험하시고 아까 비놈 같은 데 가서 딱 자면 완전 좋겠다. 그러고 싶다. 다리 하나만 건넜는데도 도시의 풍경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또 베트남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진짜 많은 동네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같은 곳인데 완전 다른 세계 같죠? 그냥 제가 호치민에 와서 느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